안녕하세요. 박공수입니다. 오늘 헌법의 발견 25회는 헌법 10조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는 규정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을 보면요, 10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10조에 한 가지 조항이 더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둘 다 이제 인권에 대한 건데요. 인권에 대한 내용을 두 파트로 나눠서 오늘은 그 중에 존엄과 가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중심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행복 추구권에 대한 거를 구별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엄과 가치와 관련해 가지고요. 일단 다음 시간에도 행복 추구권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포함될 내용이긴 하지만 먼저 인권과 관련해서 전제가 돼야 될 내용이 있어요. 10조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국민이라는 말과 인간이라는 말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것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인권이라는 건 사실은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근대와 현대 헌법의 기초가 되는 문서라고 하면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만들어진 프랑스 인권선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프랑스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이름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이걸 줄여서 인권선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두 가지를 구별한 것의 문제의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인권선언에서의 시민이라는 표현과 우리 헌법에서의 국민이라는 표현이 유사한 면이 있는 거고요. 둘 다 이것과 구별해서 인간을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시민과 국민은 사회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 혹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사회계약 이전의 인간이 갖는 권리를 말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권은 사회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적인 대상으로서의 그 일원으로서의 권리 이전의 본원적이고 본래적인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시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중에 무엇이 더 우선하느냐? 당연히 인간의 권리가 우선한다. 이미 사회계약 이전부터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된다. 지켜져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이 개념 자체에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두 번째 문장에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권이라는 것은 그 담당 주체, 그것을 누려야 될 주체가 개인이라는 점이에요. 어떤 집단의 이익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개인, 온전히 개인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냥 그래봐야 한 사람이지 그래봐야 몇 사람이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인권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 그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권이기 때문에 다수의 이름으로 또 국가의 이름으로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억압할 수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고 말했잖아요. 불가침이라는 것은 그만큼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 거죠. 어떠한 국가적 이익으로도 어떠한 다수 이익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다라는 점에서의 인권 개념을 명백히 하고 있는 거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 배경화면에 제가 배경화면으로 여러 나라의 국기 모습을 지구 위에 담아놓은 것이 같이 실려 있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인권이라는 것은 다양한 나라, 더 나가서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권리 기준이다라는 것을 이미지화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흔히 학창시절에 인권이라는 말과 함께 동시에 배우는 단어가 있죠. 인권은 보편적이다. 인권의 보편성, 거의 답처럼 암기하면서 배운 건데요. 요거는 좀 논란거리가 돼요. 인권은 과연 보편적인가?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인권을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유엔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강대국들이 인권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상황을 비판하거나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근거로 흔히 사용되는 것이 이 유엔 헌장입니다. 유엔 헌장 1조 3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존중과 장려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62조 2항에 보면은요, 이 사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권고를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협력, 그 다음에 권고 행사 뭐 이런 걸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 다른 공동체의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비판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경제적인 압력을 넣거나 심지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고, 그럴 때 꼭 사용되는 것이 인권의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문의 여지가 있긴 있어요. 그 배경화면으로 넣은 그림이 있죠. 제가 미국의 일러스트죠. 리우 루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타임즈에 낸 만평을 실어놨는데요. 일단 주인공은 엉클샘입니다. 미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의인화한 것이 엉클샘이죠. 이렇게 높은 모자를 쓰고 별이 있고, 그 다음에 국기에 줄무늬 바지를 입고 있고, 이게 이제 미국을 상징하는 인물인데요. 이 엉클샘이 어떤 장막 뒤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어요. 근데 그 장막에 휴먼 라이츠, 즉 인권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죠.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미국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혹은 미국의 문제를 인권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명목을 통해서 가리거나, 혹은 미국의 이익을 이 인권이라는 말을 통해서 또 배타적으로 주장할 때 사용한다. 인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 또 인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뭐 이런 것을 만평으로 그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이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을 비판할 때 흔히 정가의 보도처럼 꺼내서 쓰는 것이 인권 탄압국이다, 그러므로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뭐 미국의 적대적인, 혹은 미국이 뭔가 반대하는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개입할 때 꼭 사용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야말로 인권 탄압국이다, 세계에서 인권이 제일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애들 말싸움이 아니에요. 개념이 틀린 거예요. 자본주의적인 인권 개념은요,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 사적 소유라든가 재산권이라든가 정치적 자유라든가, 즉 자유권 개념 중심으로 인권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회주의적인 인권 개념은 좀 결이 달라요. 평등 개념을 더 중시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 가장 서럽고 그 다음에 비참한 지경에 빠질 때가 비교되는 거잖아요. 옆에서는 먹고 있는데 난 굶고 있어요. 옆에서는 제대로 입고 있는데 나는 못 입고 있어, 헐벗고 있어요. 즉 이 평등이 깨진 상태에서 찾아오는 그 비참함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중, 존엄, 가치,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인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을 거냐, 평등을 인권의 중요한 요소로 삼을 거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가 더 인권을 소홀히 하고 있는 나라냐의 개념이 틀려지죠.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잖아요.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부자가 가장 많이 몰려 있으면서도 그 히스패닉이라든가 흑인들의 삶은 또 비참하게 그지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사회주의적인 인권 개념으로 보면은 인권 탄압국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논란과 논쟁의 여지가 인권이라는 개념 안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또 인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격화시켜서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인권은 결국 합의의 문제다. 무엇이 인권이냐는 것은 합의의 문제이고 시대정신의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시대정신으로 일정하게 합의된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개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심지어 예를 들어 가지고요, 뭐 내전이나
국가 간의 전쟁 과정에서 인종 청소 막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뭐 나치의 홀로코스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개입이라도 해야죠. 그만큼 인류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보편적 성격을 일정하게 부여하면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합의를 기준으로 해서 인권에 대한 보편성 문제를 따지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그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절대성, 보편성은 사실은 성립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점을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중에서 제일 1차적인 것은 뭐겠느냐 했을 때 당연히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권리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체로서의 권리잖아요. 인간은 생명체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훼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 그러한 권리야말로 가장 1차적인 거다. 그 다음에 또 신체적인 폭력, 또 그렇게 태어났기,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건 황인종으로 태어났건 여성으로 태어났건 남성으로 태어났건 그 본래적으로 태어난 그 존엄과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차별, 뭐 이런 것들이야말로 인권에서 가장 첫 번째 다뤄야 될 요소라고 보는데요. 먼저 생명과 관련해서는 전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들은 사형제도 존폐 문제였어요. 사형은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목숨을 국가나 사회가 앗아가는 제도잖아요. 그게 타당하냐는 거죠. 국가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강제로 앗아갈 권리가 부여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이래로 지난 시기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사형 폐지국은 아닌데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에 들어가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은 법과 제도로는 사형이 있대 그것을 집행하지 않는 기간이 일정한 연도를 넘어섰을 때 인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분류해 보면은요, 사형 폐지국이 현재 98개국이에요. 사형 폐지국이. 그리고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35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사형 존치국이 58개국입니다.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서 반 정도가 사형 폐지국에 아예 제도적 법적으로 사형을 없애버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이제 사실상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안 하고 있지만 아예 제도로서도 없애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형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범죄자이지 않느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예방 효과가 있다, 사형을 통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예방 효과와 관련해서는요, 알베르 까미라는 그 철학자이자 문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범벅이라고? 그러면은 아예 광장에서 해라, TV로 방영해라 이거예요. 아예 사형 장면을 광장에서 목을 치는 장면을, 뭐 전기의자에 앉히거나 목을 매다는 장면을 광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옛날처럼 수백 년 전처럼, 아니면 TV로 생중계를 하거나 안 하지 않냐 이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하다고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범벅이라는 말 쓰지 말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라, 이거는요, 베카리아라는 법학자가 범죄와 형벌에서 한 이 말이 되게 유명해요. 법률은 개인의 특수의사 총체인 일반 의사를 표시한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고 싶은 자가 하나라도 있겠는가. 법이라는 건 사회계약의 산물이잖아요. 그런데 사회계약의 원리로 들어가서 봤을 때 내가 잘못이 있다고 내가 죽는 거를 계약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계약을 하기를 원하지 않을 거다, 주권자들이. 결국은 주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만들어 놓은 사회계약의 규칙이 사형제도 아니냐라는 것이 베카리아의 문제제기고요. 그런 점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범죄자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오심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사실은요, 1심의 판결이 2심에서 변경되거나 뒤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몇십 프로 이상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그만큼 판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탄압으로 이용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과거에 인혁당 사건이라는 게 박정희 정권에서 있었잖아요. 지금은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 인혁당 사건에서 8명을 무려 사형 판결이 나온 지 18시간 만에, 즉 하루도 안 돼서 무려 8명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몇십 년 지나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사형을 이용한 거죠.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차별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해요. 지금도 보면은요, 같은 살인사건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여전히 사형제도가 있는 주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백인은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흑인이 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흑인은 미국 내에서 여전히 소수자잖아요. 백인 사회잖아요. 여전히 미국이. 사형제도가 인종차별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사형 집행하는 사람은 뭔 죄냐고요. 제가 그 자료사진으로 넣어놓은 게 우리나라 2009년 영화 집행자라는 영화예요. 꽤 유명한 영화인데요. 문제작이죠. 사형제도에 대한 영화예요. 그 사형 집행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타격을 다룬 거예요. 물론 몇 사람이 그 버튼을 누르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작동하고 나머지는 심리적 위안을 주기 위한 거죠. 내가 누른 것이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라는 심리적인 위안을 주기 위한 거지만, 이것이 반복되면서요, 그 사람들은 정신적 갈등, 내가 결국 사람을 죽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정기의자든 아니면은 교수형이든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겪을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민주국가다 혹은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200여 개 나라 중에 거의 100개 나라가 사형 폐지국이니까요. 상식적으로 그런 나라들은 사형을 폐지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사실상은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예 제도로서의 사형 제도를 없애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체와 관련된 폭력으로 대표적인 로 지탄받고 있는 인권 탄압이 아직도 이슬람권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할례죠. 제가 실어놓은 것에 보면 오른쪽 그 여자 아이가 그 여성 할례와 관련된 사진인데요. 여성 할례는 여성 성기의 일부를 뾰족한 칼이나 유리 조각으로 어렸을 때 잘라버리는 거예요. 성감을 느끼지 못하게 아예 도려내버리는 거죠. 불구로 만드는 거예요. 성적 불구로, 신체적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건데, 이것이 여전히 이슬람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유니세프 발표에 의하면은 2억 명의 소녀들이 할례를 당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그 제대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살았다 하더라도 불구가 되는, 성적 불구로 살아야 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거다. 그런 점에서 유엔 총회가 2012년에 여성 할례 금지 결의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종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고려해서라도 어떤 인권의 보편성이 적용돼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닐까. 또 신체와 관련해서 강제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르카라는 의상을 입히는 이슬람의 전통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유럽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공공장소에 이 부르카 차림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전통 의상이고 종교적 관습이다. 어떻게 복장에 대해서 인권의 잣대를 들이대느냐
하는 건데요. 문제는 여성에게만 이게 요구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성 차별적인 요소도 강한 거고요. 사우디라든가 몇몇 나라들은 아예 남자랑 동반하지 않고는 외출을 금지하는 이런 관습을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걸 아예 제도적으로 규제하기도 하고요. 요 사진에서 보면은 남자아이를 데리고라도 누군가 일원 중에 하나가 남자가 있을 때 외출 허용되고, 또 그나마 부르카 전신 옷을 쓰고 나가고 눈만 이렇게 그물처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차별의 하나의 전형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신체와 관련해서 또 신체 체벌의 하나로서 논란이 되는 것이 자녀 체벌입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2008년에 결의안을 냈었죠. 어떠한 환경에서든 아동에 대한 폭력은 금지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만 하더라도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는 부모에 대해서는 접근금지령이 내려지는데 그걸 푸는데 6개월이 걸려요. 장기간 자기 자식이라 하더라도 접근을 못하게 금지명령을 내려버리는 거고요. 해제에 반년이 걸린다니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우리 사회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관례적으로 부모의 자녀 체벌이 굉장히 폭넓게 인정되어 오던 경우잖아요.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미국의 이민간 어떤 한인 교포가 자녀를 구두주걱으로 이렇게 체벌을 한 거예요. 그게 아동학대만이 아니라 무기를 사용한 폭행죄로 굉장히 중대한 처벌을 받았던 이런 사례도 있죠. 우리는 지금도요, 한 해 1만 건, 2만 건 정도의 아동학대 체벌 신고 건수가 기록이 되는 나라예요. 문제는 그게 갈수록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예요.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1년에 7, 8천 건이었어요. 그랬다가 한 5, 6년 전에 이게 10,000건 단위로 왔는데, 최근에는 한 해 2만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그런데 그 아동체벌, 아동학대의 당사자가 누구냐? 부모가 83%예요. 통계에 의하면. 부모가 자식을 때린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녀체벌의 법적 금지를 그동안 권고해 왔었는데, 우리나라 민법상에 이걸 그동안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민법 915조에 의하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교양을 위한 징계를 부모의 권한으로 인정해 왔었어요. 아예 법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왔던 것이 우리나라 민법 915조였거든요. 다행히 이게 2011년 1월에 폐지가 됐어요. 이 민법 915조가.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여전히 자녀 체벌에 대해서 관대한,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신고가 들어가도 이게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30%밖에 안 돼요. 그만큼 사실상 사회가 자녀 체벌을 어떻게 보면 보장해주고 있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그게 국가위에서 보장되는 면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시급히 개선돼야 돼. 오죽하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아동 인권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것이 바로 이 자녀 체벌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권과 관련해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차별 문제인데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는 차별, 태어난 그대로의 피부색이 차별의 근거가 되는 이런 것들, 또 나라가 다른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로 태생과 다르게 차별받는 것들도 심각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 다문화 가정 문제죠. 한국 사회 다문화 가정이 아주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국제결혼인데 문제는 정상적인 국제결혼이 아니라 사실상 인신매매에 가까운 국제결혼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신매매 아시아회의라는 게 열리는데, 여기에 참석한 캄보디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국제결혼은 인신매매다. 왜냐하면 우리 알잖아요. 국제결혼 브로커에 의해서 이 여성들을 사오는 거잖아요. 돈 주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 와서 핍박을 받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을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과장된 면은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성격을 완전히 우리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반성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고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마찬가지로 인권 문제에서 빠질 수 없겠죠. 왜냐하면은 그 계약서, 이것 마치 또 브로커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계약서가 한글과 영문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없는 계약서를 들이밀고 이거 도장 안 찍으면 못 간다, 한국 못 간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찍는 경우들이 많은데, 들어와서는 단체 숙소라 그래가지고 컨테이너에 그냥 집단 생활하도록 만들고 거기에는 샤워 시설도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냉난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거의 노예 계약에 가까운 상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인권 탄압의 대표적인 경우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헌법 10조의 인권 조항,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존엄과 가치를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조항과 관련해서 특히 생명에 대한 것, 신체에 대한 것, 또 차별에 대한 것, 논란이 되는 몇 가지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의미 있었다면은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권 조항 중에 행복 추구권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